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분들이 이것만 하면은 다 좋아집니다. 이 만성 피로가 되게 심한 분들 보면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 이 직장도 그만두고 뭐 학교도 휴학하고, 이제 이 사람이 에너지를 만드는 게 문제인지, 만들어진 에너지를 돌리고 회복시키는 게 문제인지, 자율신경계가 지나치게 과민해지고 과도한 각성 상태로 가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거를, 에너지가 새는 거를 좀 막아야 된다. 그럼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원장님께서는 어떤 솔루션을 좀 주시나요?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은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합니다. 아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3단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 소진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분들이 이것만 하면은 다 좋아집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동안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생기기까지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안 좋은 자극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 리듬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안 되고 7시간은 자야지 된다. 웬만하면은 12시간은 자고 7시간은 자는 게 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분들은 불면증이나 밤낮이 바뀌는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나 이런 수면의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면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수면 위생을 좀 잘 지키고, 이 만성 피로가 되게 심한 분들 보면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 이 직장도 그만두고 뭐 학교도 휴학하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근데 이렇게 활동이 적어지면은 집안에만 계속 있으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새벽 4-5시에 자고 12시, 1시 이렇게 돼서 일어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냐? 일단은 기상 시간부터 바로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오후 막 1 시까지 잤는데, 잔다고 12시에 다시 밤에 12시에 자려고 해도 안 오거든요. 그러면 기상 시간이랑 자는 시간 중에 뭐부터 맞춰야 되냐 하면 기상 시간부터 맞춰야 돼요. 한 8시에는 일어나자. 할 일이 없어도 일어나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라도 하자. 그렇게 하고 낮잠 자지 말고 12시 전에 자는 거 목표로 하자. 이렇게 수면 리듬을 좀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몸의 이런 에너지 대사 상태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 에너지 대사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분배하고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시스템, 이거를 이제 회복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약 치료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순히 필요하니까 좀 보약을 먹는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에너지를 만드는 게 문제인지, 만들어진 에너지를 돌리고 회복시키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은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음식을 소화 흡수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혹은 스트레스 반응이 너무 지속이 돼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어서 피곤한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런 리듬을 세우게 된다. 만성 피로에서는 소화 문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아주 심해질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입맛이 떨어진다, 식욕 저하가 나타난다, 음식을 먹었을 때 위장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이 소화력이 떨어진다, 이런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음식이라고 하는 게 분해를 해서 소화 흡수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꼭 바로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요인, 스트레스 반응, 이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스트레스 사건을 없게 만들 수는 없는데, 이거에 우리 몸이 과도하게 과민 반응하는 것, 이거는 충분히 치료하고 조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자율신경계가 지나치게 과민해지고 과도한 각성 상태로 가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거를, 에너지가 새는 거를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도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봐야지 거기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막연하게 뭐 보약 먹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잠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어떤 뭐 먹는 게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환자분과의 뭔가 상담이나 진찰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원인을 바로잡아야 이 피로 문제가 해결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운동을 하면 좀 괜찮아질까요? 피로감이 좀 사라지나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네. 이제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생성과 이제 운반이 부족해지고, 쉽게 말하면은 공장이 잘 안 돌아가는 상태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연료도 없고. 근데
이 에너지 대사를 다시 증진을 시키려고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은 몸을 움직이긴 해야 되거든요. 좀 역설적인 상황이죠. 에너지가 너무 없어서 공장을 돌릴 힘이 없는데 공장을 다시 돌려야지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이상적인 운동이 좀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거는 걷기나 좀 더 체력이 올라오면은 아주 느리게 뛰는 조깅,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유산소 운동 자체가 우리 에너지 대사를 향상시키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줘요. 이제 걷기를 하면은 우리 근육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이제 에너지 소비가 활발해지죠. 그리고 지방이나 당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피로 물질들의 배출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걷기 중에는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산소나 영양분의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감을 좀 더 심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의 운동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원칙은 매일 안 하셔도 된다. 차라리 하루 하면은 하루는 꼭 쉬시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운동 생리학적인 논문을 봐도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는 거랑 매일 하는 거랑 효과 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더라. 오히려 과다한 운동을 매일 하면은 부상의 위험이나 피로가 좀 더 심화되기도 하더라. 일주일에 3번 하면 좋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할 때 좀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운동 강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조금 늘렸더니 오늘은 좀 힘든데 오히려 더 피곤한데 이러면은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서 강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이 운동의 강도라고 하는 게 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분들도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가장 극심한 상태인 분들부터 보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아예 심한 분들은 외출 자체를 아예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집 안에 하루 종일 누워 있는다. 거의 죽은 사람처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당장 나가서 "조깅하세요." 하면 절대 못 하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가야 될 거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기상 시간은 좀 정해 놓읍시다. 아침 8시에 알람 맞춰 놓고 일어나세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미 직장이나 학교도 다 그만둔 상태예요. 피로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일어나서 퇴수하고 집 안에서 있읍시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더라도 이렇게 암막 커튼 다 쳐 놓지 말고 햇볕이라도 많이 받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쪼끔 이제 치료하고 좀 나아지면은 이제 하루에 한 번은 외출을 해 봅시다. 아주 짧게 5 분만 나가도 괜찮고 집 앞 편의점만 나가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외출 좀 한번 해 봅시다. 이게 가능해지면은 이제 한 10분 정도 한번 걸어 볼까요? 한 15분 걸어 볼까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 정도는 단계별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한 3-40분 정도 일주일에 한 3 번, 4 번. 걷기는 사실 매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늘려간다. 이 걷기 운동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면은 사실 좀 더 좋은 거는 뛰는 거예요. 뛰는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우리가 중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워치 차면은 보통 운동할 때 존 1, 2, 3, 4, 5 이렇게 영역 나누는 게 있어요. 존 2 영역의 운동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아주 막 빠르게 뛰는 게 아니라 숨이 헉헉 차지 않을 정도로 약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달리면서 노래를 부르기는 쪼끔 힘들고 가벼운 단어로 대화를 하기는 가능할 정도의 운동 강도로 뛰는 게 좋아요. 이거를 주 2-3 회를 하는데 이것도 근데 사람마다 강도가 다 다르죠. 체력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운동을 전혀 안 한 사람은 "저는 걷기만 해도 숨찬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걷는 것보다 느리게 뛰면 돼요. 우리가 걷는 거는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한 발씩 내딛는데 뛰는 거는 뜀박질입니다. 이렇게 두 발이 다 뜨는 순간이 있고 한 발씩 착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속도랑은 상관없거든요. 거의 걷는 것보다 느리게 임산부가 걷는 속도, 70대 노인이 걷는 속도로 뛰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약간 제자리 뛰기처럼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걷는 것보다 느려도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운동이 되고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은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요. 한 70대 어르신이 해도 관절에 무리가 안 갈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 슬로우 조깅이 굉장히 권장됐다. 그래서 이 느린 조깅이 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주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을 안 하면서도 심장이나 폐, 근육을 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게 만들고 이제 아까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좀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짧고 강한 자극보다 낮지만 긴 자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보통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분들이
아 운동이 좋은 건 알겠어. 운동 한번 큰맘 먹고 해 봐야지 했다가 하고 나서 '아이고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더 힘들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도를 아주 낮은 강도부터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5분 정도 걷고 한 1-2분 정도 아주 느리게 걷는 정도의 속도로 거의 제자리 뛰기 느낌으로 뛴다. 좀 나아지면은 속도는 늘릴 필요는 없고 뛰는 시간을 쪼끔씩 늘려간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요즘에 뭐 청년 취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20대 30대 분들이 집안에만 있으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피곤하다. 귀찮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은 "이야기가 게을러서 그래." 뭐 좀 뭐 "귀찮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 만성피로 증후군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게 만성피로 증후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걷기 그리고 약간의 뭐 슬로우 조깅 같은 거 하면 좋은데 걷기와 뛰기의 차이는 이제 걷는 거는 어느 한쪽 발이든 땅에 발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뛰는 거는 이제 두 발이 떨어져 있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뭐 10 분이든 20분, 30 분이든 쪼끔씩 매일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게만 해도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오늘 많은 얘기 해 주셨는데 뭐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 채널에 나와서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겪고 계신 몸과 마음의 증상들 불안, 어지러움, 두통, 소화불량, 만성 피로, 불면증 이런 복합적인 증상으로 괴로우실 텐데 이런 증상들은 결코 이유 없이 생긴 게 아닙니다. 명확한 실체가 있고 자율신경계의 문제를 바로잡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나 보다. 내가 단순히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좌절을 안 하고 조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아왔다. 완전히 진이 빠질 정도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따님이 고등학생이래요. 딸이 이제 한참 엄마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내가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 가지고 너무 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게 이렇게 힘드신 것 자체가 그동안 따님도 돌보고 뭐 남편도 돌보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돌봐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몸도 내가 돌볼 때다.' 우리 가족을 돌보듯이 내 자신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내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신호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체적 증상, 정신적 증상이 왜 나타났을까? '너무 괴롭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증상들이 무조건 안 좋거나 의미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이런 거를 다스려야 될까?' 고민하는 과정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좀 단단하고 이제 강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의 저자 김찬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